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피오 미 국무장관이 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 등을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하고 박해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근국 정신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매년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실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 종교자유의 날인 10월 27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 종교자유의 증진과 보호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국 세 나라로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이들이 자국민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더 강화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도 국제종교자유의 날에 하루 앞선 26일 기념 성명을 통해 종교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대통령이 국무부를 통해 종교자유 탄압 국가들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또는 특별 감시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4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제 종교자유의 날은 미국 의회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로 22회를 맞았으며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해왔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는 사망 120건과 실종 90건 등 모두 1341건이라고 보고하고 북한의 종교 탄압은 매우 공격적이고 지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ways to go. They are so aggressive and egregious in the area of religious persecution. To date, we've not seen any indication that they're willing to embrace even the most modest of religious freedom stances in nature. 국제종교자유위원회도 지난 4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신앙을 주체 사상 위배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와 구금, 고문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 수감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현재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엄명희 목사는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종교 활동은 모두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교회와 절,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이미 다 없앤 지 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없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 목사는 인권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 탄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육군이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병력 재배치 모델에 대해 의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육군의 새 배치 모델은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발표한 육군의 영내 배치 준비 태세와 현대화 모델 평가 보고서를 통해 관련 모델에 대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해당 모델에 대한 구상과 이점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육군은 지난 16일 전 세계 재배치 계획의 토대가 되는 새 준비태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영내 병력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군 부대를 약 1년 동안 다른 전구에 할당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 모델의 일부 장점으로 영내 우선순위에 따른 부대 배치와 계획, 훈련 현대화에 사용 가능한 시간의 최적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의 변경 가능한 주기와 모델 개발과 관련한 영내 전투사령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의회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모델이 합동군의 준비 태세에 미칠 영향과 현재 국방부의 안보 공조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8월 미래의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국방 전략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에 따라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ow do I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and secondly, deter any type of conflict? 에스퍼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 역시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 육군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순환 배치를 위한 준비태세 모델인 육군 세대 모델을 2006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 감축을 시작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육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속 가능한 준비태세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열병식에서 과시한 중단거리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 장사정포는 한국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컸는데요. 전문가들은 유사시 미한 연합전력의 원점 정밀 타격을 통한 신속한 무력화가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은 지난 10일 공개한 대구경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이 있으며 이들을 동원해 시간당 최대 16,000여 발의 로켓 및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군 당국 등에 의해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집중된 북한의 300mm KN-9 방사포 등 약 7,000문의 장사정포와 로켓 발사대가 1시간 동안 수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중거리와 단거리 방사포들을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로 활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주요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ll of a sudden, North Korea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number of missiles that the U.S. would need to defend against with Patriot systems. In addition, some of those missiles, like the KN-23, have a maneuvering capability, which means that the chance that they might actually avoid a defensive intercept has gone up significantly.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가진 로켓 전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전체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로켓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레이더가 포착하기 힘든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체 수를 고려할 때 완벽한 방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유사시 미한 연합전력의 원점 타격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Once they begin firing, they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The combined power of the Iraqi U.S. military, artillery forces, rocket forces, missile forces, and air power will destroy these systems whenever they begin to conduct operations. 다만 북한이 이 같은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방어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만큼 민간 대피소는 물론 군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는 방호시설 강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또 다른 위협으로 떠오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 아직 뒤떨어지는 북한의 잠수함 기술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우수한 성능의 SLBM을 가졌다 해도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1960년대 수준일 것으로 평가하며 여기에 SLBM을 올리는 것은 훨씬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eem to be further along in terms of missile development than they do on sub-development. That's the real challenging par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북극성 사형 SLBM에 대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미사일 전력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군의 지상감시 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여 차례 한국 서해상공에서 야간 정찰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대선 전후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활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군의 정찰 감시 자산인 E-8C 조인트 스타즈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을 포함해 최근 한 달 새 10차례 넘게 출동했으며 비행 시간은 대부분 심야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정 기종의 미 정찰기가 빈번히 출동하거나 야간에 주로 움직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찰 활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E-8C 조인트 스타즈는 통합 감시와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으로 미사일 기지와 야전군 기동, 지상 장비와 병력 등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미군의 최첨단 정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미얀 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7일 서울의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 행사에서 추도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영웅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답했다며 오늘날 철통 같은 미얀 동맹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공통의 정치, 경제, 문화, 나아가 인적 관계로 성장한 모습은 미얀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박삼득 한국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장진호 전투가 인류 최대 인도주의 작전이었다면서 전투 영웅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생명을 얻은 피난민과 그 후손들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와 번영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인 친형 이래진 씨가 한국 청와대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오후 1시에 청와대 앞에서 정보 공개 청구 관련 회견을 예고한 이 씨는 월북 정황이 명백하다는 해경의 중간 발표 등으로 망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청와대가 어떤 보호 조치 등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씨는 또 당시 해경과 해양수산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과 내용, 또 수석 보좌관 회의 당시 남북통신망이 닫혀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유엔의 인권조사가 시작될 경우 군이 획득한 초기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